아니요. 수업 시간에 풀 거예요, 그거는. 수업 시간에 풀 거고 다 못 풀어도 상관없어. 남은 거는 계속해서 풀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만약에 여기 개념을 다 나가게 되면은 뭐냐? 이번 주 하면은 전기와 자기는 끝이고요. 만약에 다 못 나간다. 그럼 뭐 다음 주까지 하는 거지 뭐. 봅시다. 전류의 자기 작용.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 원자 자석했죠? 원자 자석에서 뭐 했죠?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에 의해서 원자는 하나의 작은 자석처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원자 자석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전하가 움직이면은 자기장이 생긴다. 그게 음전하든 양전하든. 그러면 전류가 있으면 자기장이 생기겠네.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 그래서 직선 전류, 원형 전류, 솔레노이드 등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먼저 시작할 게 뭐냐? 여기 적혀 있는 오른손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듣고 넘어갈 거다. 자, 오른손을 그릴 거예요. 오른손을 그릴 거야. 굳이 손가락을 4개 다 그릴 필요는 없죠. 자, 오른손을 그렸어. 자, 오른손을 봅시다. 지금 어떻게 감았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에선.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에선 이 네 손가락이 어떻게 감겨있죠?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에선 왼쪽에서 나오고 오른쪽에서 들어가는, 왼쪽에서 나오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반시계 방향으로 뭐가 감겨있어? 손가락이 감겨있어. 엄지손가락은 근데 지금 어느 방향이야? 이 원에서, 이 반시계 방향의 궤도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이 형성되어 있다. 자, 이게 오른손 법칙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회전을 해줬을 때 그 회전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잡겠다. 즉 반시계 방향에 대한 회전을 엄지손가락의 방향, 나오는 방향으로 삼겠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직선도선부터 해봅시다. 직선 전류. 자, 임의의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이 도선 안에서는 전자가 마이너스 전자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일단 전류는 수직 위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해봅시다. 전류의 방향은 수직 위방향. 그럼 전자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전자의 방향. 자, 전류와 전자의 방향 서로 반대. 됐죠? 자, 이렇게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 자, 그러면 이 직선 전류에서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 이 자기장의 방향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 오른손을 써요. 자, 오른손을 들 건데 회전이 없어. 지금은 뭐가 회전이야? 그냥 흐르고 있지. 그럼 뭐를 매칭시켜? 자, 엄지를 꽝 매칭시켜라. 자, 그러면 자, 직선도선의 왼쪽에서 손가락이 나오죠? 그럼 이 나오고 있는 게 뭐다? 네? 앵글? 나오고 있는 게 뭐다? 자기장. 자, 직선도선의 왼쪽에서 뭐가 나온다? 자기장이 나온다. 보통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 동그라미에다가 안을 채운,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물 채운 거로 표현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 바퀴 감았네? 그럼 오른쪽에서 야, 이 왼쪽에 나온다네. 오른쪽은 뭐야? 야, 씨. 이걸 왜 바로 대답을 못하나? 왼쪽에서 나오고 오른쪽에서 뭐한다? 들어간다. 자, 어렵습니다. 없죠? 자,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에서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왼쪽에서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자, 그런데
왼쪽에서 나오고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가 평면으로 봤을 때라는 거잖아. 평면으로 봤을 때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어떻게 압니까? 자, 이 직선도선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을 여러 개 그려. 동심원이 뭔지는 알죠? 여러 개 그려. 그 원 위에서 그 원의 궤도에서 임의의 점을 찍어요. 임의의 점을 찍어. 자, 이 점에서 회전 방향으로 접선을 그려. 자, 원을 그리고요. 이 원에서의 회전 방향으로 향하는 접선을 그린다. 이렇게. 회전 방향으로의 접선을 그린다. 그러면 이때 이 접선의 방향이 뭐다? 자기장의 방향이다. 자,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자, 자기장의 세기는 비례해. 누구에 비례해?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두 번째, 쿨럼 법칙이랑 유사하지만 같진 않다. 거리의 반비례. 어디서? 도선까지의 거리의 반비례. 도선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스몰 r이라고 했을 때 뭐에 비례한다고?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자, 어렵지 않죠? 어려우면 안 돼. 자,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으면 원형 전류로 넘어가겠습니다. 빨라요? 빨라요? 안 빠르죠? 이미 했던 거라서. 오른손은 그대로 남길 거야. 언제까지 남아있을지 보자. 자,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 이번엔 고리가 있어. 자, 전류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전자의 이동 방향은 어느 방향? 전자의 이동 방향은 시계 방향입니다. 반대로 잘못 표현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원형 전류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볼 수 있냐? 자, 보통 이 원형 도선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전류의 방향으로 오른손을 대입시켜도 돼. 이렇게 하나 대입시켜도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안쪽에서는 왼쪽,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서 왼쪽에서는 나오는 방향, 나온다는 의미예요. 오른쪽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돼. 왼쪽에서는 나오는 방향이 되고 오른쪽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돼. 그럼 얘를 360도 돌려주면 안쪽에서는 나오는 방향, 바깥쪽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된다. 그런데 굳이 얘를 이렇게 하나하나 잡을 필요 있냐? 아니야. 그냥 오른손을 꽝 하면 돼. 자,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준다.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준다. 그때 엄지의 방향이 뭐다? 전류를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준다. 그러면 엄지 손가락의 방향은? 뭔? 엄지 손가락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이야? 자기장의 방향. 자, 자기장 나오고 있죠. 바깥쪽에서는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바깥쪽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 바깥쪽 어디서 얼만큼 들어가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건 이 원형도선의 중심. 원형도선의 중심에선 과연 얼만큼의 자기장이 형성되고 있냐. 자, 중심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다음과 같다. 얘는 비례해. 전류에 비례해. 두 번째, 반지름에 반비례해.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원형도선의 뭐에 반지름에? 반지름에 반비례해. 알겠죠? 자, 어렵나요? 아니야, 어려우면 안 돼. 어려우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간단한 녀석들은 끝이야.
하지만 한 놈이 남았다. 누가 남았어? 솔레노이드가 남았다. 네. 솔레노이드. 자, 얘가 뭐냐? 사실 우리 코일이라고 하는 거 아나요? 코일? 코일이 뭔지 알아요? 코일. 코일. 코일이 뭔지 알아요? 뭐라고? 도선이니 도선이다. 어떤 도선? 브리도선. 스크류바처럼 뱅뱅 감겨져, 아니 스크류바처럼이 아니죠. 토네이도바라고 해요. 그 뱅뱅 꼬여있는 애들. 이렇게 스프링처럼 꼬여있는 도선을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솔레노이드를 다시 솔레노이드 진짜 그림으로 그리기 진짜 까다로운 녀석이라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구나 해줘요. 그림으로 그리기 너무 힘들네. 자,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 자, 그러면은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자, 그러면은 왼쪽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마지막에서 이렇게 전류가 빠져나간다. 자, 이때 이 솔레노이드 내부에 뭐가 생기냐? 자기장이 생긴다. 자, 그러면 이번엔 전류가 흐르는 것에 대해서 과연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냐?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 그거랑 똑같아요. 누구랑 똑같아? 원형고리를 층층이 쌓은 거랑 똑같아. 그럼 원형고리 하나가 만드는 자기장 어떻게 했었죠?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뭘 감아줘라? 코일. 아니,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뭘 감아줘라? 내 손가락을 감아줘라. 고리에서 원형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내 오른손을 감아줘. 자, 그러면 전류 방향 매치시켰죠? 그럼 엄지는 누구 방향? 엄지는 자기장 방향. 오케이? 엄지는 자기장의 방향이다. 근데 솔레노이드는 되게 신기한 성질이 있는데 이 솔레노이드의 내부에서는 여기 내부에서 물론 이상적인 솔레노이드를 말하는 거죠. 솔레노이드의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균일합니다. 균일합니다. 이상적인 솔레노이드의 경우 무한히 길고 가문수가 매우 촘촘하게 감겨있는 커다란 솔레노이드의 내부에서는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자, 이때 이 자기장의 세기는 뭐에 비례하냐? 당연히 우리가 계속 했듯이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자,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데 이 통과하는 자기장을 봤을 때 여기 사이사이 간격이 좁으면 이 순간순간에 통과하는 전류의 양이 많아지는 것처럼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떤 이 솔레노이드를 둘러싸는 이 고리를 만들었을 때 또는 평면을 만들었을 때 여기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전류의 양이 많아지면 도선의 양이 많아지면 전류의 양이 커지는 것처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아니에요? 맞죠. 그쵸?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해? 가문수를 말하는 거 아니야? 가문수? 근데 어떻게 가문수? 길이에 대해서 가문수. 그쵸? 내가 이 길이가 짧아. 내가 10번 감았는데 하나는 1m에 10번 감았고 하나는 1m에 100번 감았어요. 그럼 누구가 더 전류의 양이 많은 것처럼 보이겠어? 100번 감은 게 더 많겠지. 그러면은 전류의 세기와 가문수엔 비례하는데 뭐에는 반비례? 길이엔 반비례. 자, 그러면은 솔레노이드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비례해. 뭐에 비례해? 전류에 비례하고 가문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소문자 L을 쓰든 대문자 L을 쓰든 상관없어요. 얘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 스몰 n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거야. 지금 찍히고 있는지 모르겠네. 안 보이겠다. 자, 스몰 n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거야.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자, 스몰 n이 뭐냐? 솔레노이드 길이에 대해서 얼만큼 감았냐? 그래서 이 자기장의 세기가 뭐랑 똑같아져? 스몰 n 전류. 스몰 n 전류. 라지 n 전류는 달라. 얘는 그냥 진짜 가분수 말하는 거야. 넘어가죠. 자, 결론은 이 정도면 됐고, 밑에는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에요. 얘를 뭔가 좀 정확한 값을 알고 싶다 하면은 저 수식을 이용하면 된다. 직선도선과 원형전류 그리고 솔레노이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게 되면 이 직선도선, 원형도선, 이 솔레노이드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실제로 구하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기초를 탄탄하게 해놨으면.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활용. 자,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이용해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가 포인트야. 자, 그럼 이제 자기장을 우리가 언제 이용해? 그러니까 이 자기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사용할 수 있어? 라는 얘기야. 자, 전류의 자기작용. 자, 전류가 흐르면 뭐가 만들어져? 자기장이 만들어져. 그런데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요? 자,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일단 전류가 있으면 뭐가 만들어져? 자기장이 만들어져. 네, 앞에 있는 애랑 구분하기 위해서 얘 자기장 A라고 할게요. 그런데 자기장 B 안에 자기장 B 안에 전류가 있으면 힘이 작용한다라는 소리야. 그리고 그 힘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력. 이게 왜 자기력이에요? 라고 하는지 이따 좀 설명을 통해서 보여줄게요. 자, 결론. 바깥에 자기장이 있어. 그리고 그 자기장이랑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있다면 그 도선에 힘이 작용한다. 자, 이 힘을 로렌츠 힘이라고 합니다. 로렌츠 힘이라고 하는데, 자, 봅시다.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 여기서도 오른손 법칙을 이용할 거야. 또 오른손 법칙이야. 왜? 세상은 오른손잡이가 질서를 유지하고 있죠. 나쁜 놈들이 왼손잡이를 우습게 알아. 자, 오른손 법칙인데, 오른손 이번에는 엄지 그렸죠. 엄지 그렸는데 이번엔 검지를 펴. 검지 폈죠. 두 번째, 중지를 중간 정도만 접어. 그리고 나머지 두 손가락은 접습니다. 뭐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어떻게 해줄 거냐? 쌤은 이게 익숙해서 이렇게 할게요. 자, 전류와 자기장 그리고 힘으로 할 거예요. 자, 전류의 방향을 검지라고 할게요. 전류의 방향을 검지라고 할게요. 중지의 방향을 자기장이라고 할 거예요. 전류를 빨간색으로 그렸다. 자, 이때 두 개가 수직이야. 자, 검지의 방향을 전류, 중지의 방향을 자기장이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가 뭐야? 엄지죠. 엄지의 방향이 뭐가 된다? 힘의 방향이 된다. 힘. 중학교 때 기억이 안 나.
자, 이것도 오른손 법칙의 일종이에요. 얘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전류와 자기장이 서로 수직이야. 그러면은 두 전류와 자기장의 서로 수직인 힘이 작용한다. 어디로? 수직으로. 둘에게 각각 수직으로 작용한다. 자, 지금 얘는 반대로 돼 있죠. 엄지를 전류,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했을 때 손바닥의 방향을 했는데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 손바닥을 펴. 이렇게 펴. 자, 얘가 전류, 얘가 자기장일 때 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우리 X, Y, Z 좌표기 알아요? 여러분 3차원 나오나? 네. 3차원 좌표를 그릴 때 X, Y 했을 때 Z가 만드는 방향이에요. 걔도 오른손 법칙이에요. 진현아 잠깐만 여기서 진현아 여기서 Y축 어디야? 뭐야? 자 저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중에서 Y축이 어디야? 빨간색. 네, 빨간색. 응? 뭐라고? Y축이 어디야 Y축? 아이슈. 아이. Y축이요? Y축이 어디야 진현아? 사실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조건만 만족시키면 X, Y, Z가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약간 그 방향으로 90도를 돌리든 180도 돌리든 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미묘한 것에 사실 집중하지 말고 서로 수직이다 힘은. 자, 전류가 흐르는 방향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지금 하나는 2번이 얘고 1번이 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 자기력의 크기는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마지막으로 자기장 속 도선의 길이에 비례한다. 자, 이 도선 속에는 누가 움직이고 있죠? 전하들이 움직이고 있어. 물론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양전하가 전류의 방향대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합시다. 양전하가 플러스 Q를 가지는 양전하가 전류의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해봅시다. 자기장 안에서. 그럼 이 전류엔 힘이 작용한다는 소리야. 힘이. 근데 얘네들 있죠. 이 전하들은 도선의 길이가 길면 여기 안에 지나가는 전하들이 많아지겠네. 그쵸? 많아지겠네. 그러면은 얘네들의 양에 따라서 전체적인 도선이 받는 힘은 커지겠네. 따라서 길이에 비례한다는 소리야. 알겠죠? 이렇게 전류의 자기작용을 이렇게 자기력을 F는 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전류의 자기작을 이용하는 장치는 전동기와 스피커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빠르게 살펴봅시다. 전동기, 일렉트릭 모터라고 해서 전기 모터라고 하고요. 우리는 모터라고 하는 두 글자 단어로 익숙하게 알고 있다. 모터. 원리. 자,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영구자석의 자기장과 상호작용해서 코일을 회전하게 한다. 자, 봅시다. 자, 전류가 흐르면은 솔레노이드에서 만드는 자기장 방향 강화지는 방향이네요. 그쵸? 근데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나온다면,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나온다면 위에가 N극이 될 거고 아래가 S극이 되겠네. 그쵸? 그러면 N극과 S극은 서로 달라붙으라고 할 거고 N극과 S극은 서로 달라붙으라고 할 거니까 얘가 회전하겠네. 그쵸? 두 번째, 이 S극을 지나는 시점에서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해주면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가 N극이 될 거고 여기가 S극이 되겠네. 그쵸? 근데 같은 극끼리는 뭐예요? 밀어내네. 계속해서 회전한다. 이처럼 계속해서 회전하는 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중간마다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걔 이름이 교정자였나? 했는데
직류, 지금 여기 DC라고 적혀있죠. 직류 전류가 흐를 때는 계속해서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전류의 방향을 뭐 해줘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바꿔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자, 여기서 N극이죠. 안 바꿔. 그럼 그대로 N극이네. N극이랑 S극 달라붙으려고 하니까 싹 한 다음에 고정. 그럼 모터가 아니죠? 모터가 아니라 그냥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자석일 뿐이야. 그죠? 자, 스피커. 전류의 자기작용으로 전기신호로 소리를 어쩌고저쩌고. 자, 스피커 사진은 지금 여기 포함되지 않았는데 사실 스피커의 사진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편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스피커 사진이 나왔을 때 한번 틈틈이 분석하는 걸로 하고 해체해서 분석하는 걸로 하고. 전류가 흘렀을 때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이 자기장과 자석이 상호작용해서 끌어당겨지거나 멀어진다. 그러면 내가 도선에다가 흘렀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보내줘. 마치 신호를 보내듯이. 맞아요. 신호 보내는 거야. 신호를 보내주게 되면은 자기장이 만들어지겠네? 아니야? 만들어지겠죠. 그쵸? 흘렀을 때는 만들어지고요. 네. 흐르지 않았을 땐 안 만들어지고, 흘렀을 땐 만들어지고. 그쵸? 그러면 내가 흐르고 안 흐르고 했을 때 자기장을 만들어주면 자기장과 상호작용 하겠네. 예를 들어서 뭐 자기장을 여기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줄까요? 자,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밑에 형성돼 있어. 자석이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얘는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 만드니까 서로 끌어당기겠네. 끌어당기는 거 맞아요? 볼까요? 나오니까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주면은 전류 자기장 방향 감아주면 맞네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겠네. 전류가 1일 때는 힘이 작용해서 도선이 안쪽으로 들어갈 거고, 아닐 때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 1일 때는 들어갈 거고. 그럼 이렇게 진동에 맞춰서 신호를 변환시키고 이 전류를 흘러주게 되면은 뭐가 발생해요? 자기장. 소리가 막이 떨리면서 소리가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전기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건 뭐 소리 에너지 돼 있는데 소리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를 다시 또 사용하는 예시니까. 이처럼 전기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해서 전류의 자기작용을 활용할 수 있다. 알겠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장치, 뭐 자기공명 영상 장치 돼 있어가지고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지 어쩌고저쩌고 장치. 얘는 뭐 초전등측 코일에다가 강한 정류를 흘러가지고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상자성체들 뭐가 있죠? 수분. 물이 상자성체 맞나? 물이 상자성체였나? 반자성체 아니지 않았나? 아무튼 물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자화되겠네.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든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든. 그럼 그 자화되는 정도를 측정해서 우리 몸속에 그 지도를 그려낼 수 있다. 자기부상 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만요. 얘를 좀 빠르게 살펴봅시다. XY 평면 위에 직선 도선을 놔뒀을 때, XY 평면 위에 직선 도선을 놔뒀을 때 그 직선 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우선 우리는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은 동그라미 2개로, 들어가는 방향은 X자로 할 거야.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뿔 달린 말을 생각해 주세요. 그게 더 어렵나? 뿔 달린 말. 뿔 달린 말 앞에서 보면은 뿔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뒤에서 보면 똥꼬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도선이 하나인 경우. 도선을 내가 하나 그렸어. 저기 그림도 나와 있는데.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은 전류의 방향으로 맞춰놓고 전류의 방향의 왼쪽에서는 나옵니다. 전류의 방향에서 왼쪽에서는 뭐한다? 나온다.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다. 자, 직선도선의 오른쪽에선 들어간다. 오케이? 자, 감았을 때 방향과 일치하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수직으로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한다. 자, 직선도선에서 R만큼 떨어진 곳 그리고 직선도선에서 2R만큼 떨어진 곳 각각 두 곳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자,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자기장 세기를 B0라고 한다면 2배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 절반이 된다. 2분의 1 B0가 된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 간단하고요. 도선이 둘 이상인 경우. 자, 얘는 두 가지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자, 직선도선이 서로 평행해. 직선도선이 서로 평행해. 자, 서로 평행하게 되면은 두 도선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과연 어떻게 작용하는가? 자, 왼쪽에서 뭐 한다고? 직선도선 올라가는 거 왼쪽에서. 아니 올라가는 거 이 A라고 하는 도선의 왼쪽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나오고 있죠. 자, 오른쪽에서 들어가고 있죠. 자, 왼쪽에서 나오고 있죠. 오른쪽에서 들어가고 있죠. 자, 왼쪽 쭉 전부 다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든 여기까지도 전부 나오고 있죠. 자, 이거 오른쪽은 쭉 들어가죠.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럼 이거 보면은 A의 왼쪽 봐봐요. A의 왼쪽 둘 다 나오네. 둘 다 나오는 방향이니까 상쇄돼요? 아니면 강화돼요? 더해지죠. 중첩되죠. 여기선 중첩됩니다. 가운데에선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네. 여기선 상쇄된다. 자, 여기선 둘 다 들어가네. 그러면은 중첩되네. 그럼 0이 되는 지점이 어디에 있다?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어디에 있다?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 가운데. 저 모가 어디에 있어? 가운데에 있잖아. 네. 두 도선의 가운데에 있다. 자, 서로 같은 방향 흐를 때 두 자기장의 세기가 같아지는 지점, 즉 중첩했을 때 또는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은 가운데에 있다. 아니 자꾸 몇 시간 확인해. 처음 하게 됐는데. 자, 그럼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자기장이 가운데에서 나머지 지역은 상쇄됐지만 얘들이 남아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가운데에서는 0이라네. 네. 그쵸? 그러면 5의 왼쪽에서는 0이 아닐 텐데 네. A랑 B 중에 누구의 영향이 더 클까? A 그쵸? 왜? 거리가 좀 A가 더 많이 가깝죠. B는 멀고. B는 여기 0이 되는 지점보다 멀어졌으니까 세기가 작아질 거고 A는 0이 되는 지점보다 더 가까워졌으니까 세기가 커진단 말이야. 자, 저 5의 왼쪽에서는 A가 만든 자기장 세기가 B가 만든 자기장 세기보다 커진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것 중에 누가 세? 들어가는 게 세다. 똑같이 점 5의 오른쪽을 해줬을 때 누구의 영향이 더 커? A A보다 B의 영향이 더 커. 여기서 B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B가 만들어내는 자기장 세기가 더 커진다.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이 B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으로 설정된다. 됐죠?
이해 안 되면 계속 봐주면 돼. 계속 봐주면 돼. 두 번째,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는 어떻게 되냐? 자, 도선 A의 왼쪽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나오고 있죠. 아, 도선 A의 오른쪽 들어가고 있죠. 네. 자, 도선 B의 왼쪽 나오는 거 아니죠? 들어가는 거죠? 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들어가는 거죠. 왜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잖아. 그쵸? 도선 B의 오른쪽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디서 중첩돼요? 가운데에서 중첩돼. 자, 나머지 지역은 가운데 말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 뭐 되고 있어? 상수에. 상쇄. 혹시 쌤 말이 많이 어렵나요? 아니요. 자, 그러면 두 도선의 전류의 두 도선의 흐르는 방향이 반대면 0이 되는 지점이 두 개겠네요. 그렇죠. 땡. 그러니까 0이 되는 지점이 두 개겠네요. 땡. 풀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차이가. 자, 있습니다. 자, 0이 되는 지점은 한 곳만 작용합니다. 한 곳만.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 나머지 세기라는 방향은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해주면 되니까 왜 0이 되는 지점이 한 곳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직선 도선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뭐에 비례한 데 있었죠? 떨어진 거리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네. 그쵸? 네. 그러면 IA, IB, A 도선과 B의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A가 더 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단 케이스 1 같은 방향. 자, 같은 방향일 때 어떤 지점에서 A로부터 A만큼 떨어진 지점과 B로부터 B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더해주죠. 자, A는 들어가는 방향, B는 나오는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해볼까요? 자, BA는 정확한 세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A분의 A 꼴이 되겠네. 자, B가 만든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라고 하고 B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B 이렇게 작용하겠네. 그쵸? 또는 AB가 아니라 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 D와 어떤 위치 X라고 해도 되긴 해요. 물론 계산이 더 복잡해지겠지만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는 거네. 그쵸? 그러면 A분의 IA와 빼기 B분의 IB가 0이 된다는 소리고 이항해주면 뭐가 돼?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해서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얘를 만족하는 건 A분의 IA와 누가 같아야 돼? B분의 IB가 같아야겠네.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랑 B가 하나 결정될 거 아니야. 그쵸? 얘가 뭐 1이라고 하고 얘가 2라고 하자. 그럼 1과 2 말고 또 다른 어떤 숫자가 존재할 수 있냐는 거지. 우리가 알기로는 1대1을 만족하는 다른 숫자가 전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A로부터 1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는 것과 B로부터 2만큼 거리로 떨어져 있는 것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점은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점은 하나밖에 없어. 그 지점에서 이미 0이 됐는데 다른 조합에 대해서 똑같이 만족하는 점이 존재할 수 있냐는 거야. 좀 없죠. 수학적으로는 그게 맞죠.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그럼 반대로 반대 방향일 때는 이번에는 저 위에서 했던 저 표현을 이용해 봅시다.
자, B 대신에 D라고 하고 여기는 D 그리고 X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A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번에도 들어가는 거네요. 마이너스 X 플러스 D분의 IA. B가 만드는 자기장은 플러스 D분의 IB. 그쵸? 두 개를 연립해서 X를 구해준다기보다는 D를 구해줄 수 있겠죠? 그쵸? 연립해주면은 뭐 IB에 대한 D의 값이 나올 것이고, 그쵸? 그런데 여기 왼쪽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를 Y라고 해볼까? A의 왼쪽 Y, 즉 A의 왼쪽 여기를 만족하는 D가 이미 결정됐어. D가 결정됐어. 반대로 있네. 가운데 D라고 했네. 그럼 이제 A의 왼쪽에서도 0이 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해봅시다. 자, A의 왼쪽인 지점에 A에서 Y만큼 떨어진 지점에 자기장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B는 이제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 Y 플러스 X만큼 떨어져 있겠네. 그렇죠? 네, 여기서 일단 X 플러스 D분의 IA는 D분의 IB랑 같다고 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또 다른 Y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동시에 얘네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된다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IA랑 IB의 관계를 여기서 대입했을 때 만족하는 Y가 있냐는 거예요. 말이 좀 많이 복잡한데 얘를 계산해줘 봅시다 한번. 두 개를 더한 다음에 Y분의 IA 빼기 Y 플러스 X IB. 그렇죠? 여기다가 이 두 개의 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얘로 여기를 나눠줘 봅시다. 어차피 두 개 더하면 0이라고 했으니까 나눠줘 보면은 X 플러스 D분의 IA는 D분의 IB가 될 거야. 네. 그렇죠? 그러면은 Y분의 1 D분의 IB는 그 다음에 Y 플러스 X분의 1 D분의 1 X 플러스 D분의 IB가 되겠네요. 자, 여기가 그대로 0이 돼야 돼. 근데 여기서 D분의 IB는 어차피 겹치는 거니까 나눠주고, 그렇죠? 그러면은 Y분의 1 빼기 Y 플러스 X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D분의 1 얘가 0이 되는 값이 항상 있냐?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X 대신 A로 바꾸고 D 대신 X라고 바꿔도 돼요. 있을까요? 너희는 X는 있나요? 응? 너희는 X가 아니구나. 자, 양변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Y를 곱해줬을 때, 즉 Y 플러스 A분의 Y 곱하기 A 플러스 X분의 1이 1이랑 같아야 돼. 근데 얘는 무조건 1보다 큰 수죠. 네.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얘가 1보다 작아. 그쵸? 얘가 1보다 작아. 그럼 얘는 1보다 커야 돼. 근데 여기서 누구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안 되네요. 그치. 무조건 안 된다. 아니, 쌤이 지금 좀 수식을 복잡하게 써가지고 증명하긴 했는데 더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긴 해요.
그 방법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했고, 결론. 직선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전류의 크기가 크다. A 대 B. 자, 10분 쉬었다가 전자기호도 개념하고, 오늘은 전기작용 문제만 풀지 둘 다 풀지 봅시다.